오늘은 저희가 뭘 공부를 할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게시했죠. VS랩의 첫 번째 디자인 챌린지. 그냥 상업성을 배제하고 굉장히 디자이너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하나의 주제, 뭐였죠? 주제는 밤과 네온 사인,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포토샵, 일러스트, 뭐 애프터 이펙트, 그 다음에 시나리오 4D, 마야, 맥스 전혀 상관없습니다. 원래는 조금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려고 했는데 예술에는 사실 그런 툴에 대한 제약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실 손으로 그림을 그리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과 네온 사인을 같이 응용해서 작품화시키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은 11월 30일 자정까지 VS랩 모션스쿨에 게시를 해주시면 심사를 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또 해서 1등 하신 분한테는 그 VS랩의 수강권도 드리고 뭐 스타벅스 텀블러, 기프티콘 이런 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오늘은 저는 이제 오늘 시나리오 4D를 수업하는 날이니까 시나리오 4D를 가지고 네온 사인 같은 형태, 옛날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걸 이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죠. 페이스북에 게시한 게시물이고요. 자, 첫 번째 렌더링 챌린지 써 있어서 자, 이런 레퍼런스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아트웍을 어떻게 네온 사인을 가지고 또 밤이란 주제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외국의 유명한 디자이너 뭐라고 써 있죠? 여기 써 있죠. 무슨 누구누구의 작품이다라고 써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 좋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핀터레스트나 구글 보면 네온 사인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작업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참고하셔서 작품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작가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사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 포트폴리오 작업을 하려고 기획 단계에서 한 달을 허비를 하죠. 뭘 할까? 그리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트레이닝을 위해서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주제, 예를 들어 제 눈앞에 컵이 있어요. 커피를 마시는 컵이 있는데 컵을 주제로 모션 그래픽 작품을 만든다라고 그냥 스스로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해도 굉장히 공부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제가 주제는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vsrap.kr이죠. 인터넷이 들어보면 옛날에 오픈 컬리지 했던 것 중에 옛날에 제가 바다에서 휴가 보내면서 찍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어, 이런 느낌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업에 앞서서 일단 한번 볼게요. 네온 사인이고요. 이거죠. 네온 사인 관이 있는데 관이 어떻게 됐냐? 이런 식으로 돌아서 앞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한 바퀴 둘러서 B가 된 다음에 끊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 글씨로 이어지죠. 자, 얘가 밑으로 들어가서 Z축으로 이제 뒤로 들어가서 다시 튀어나오고 또 원형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를 쓰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작업하냐 이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대로 이해하시고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리관이 있고요. 유리관에 이제 가스가 지나가요. 네온사인은. 가스가 이제 폭발하면서 빛을 발하게 돼요. 즉, 우리가 작업할 때는 최종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빛나는 관이 있고 그 테두리는 뭐죠? 유리가 돼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이런 데코레이션, 즉 이런 배경적인 요소들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유리관이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인과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거치대도 만드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나포디 켜주시고요.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전 정면 뷰, 프론트 뷰를 놓고 한번 볼게요. 어디냐. 자, 스플라인 중에 텍스트 스플라인을 하나 놓고 저는 뭐 VS라고 이렇게 글씨를 쳤어요. 자, 얼라인은 미들, 정중앙으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VS랩의 VS는 비주얼 스테이지의 약자예요. 시각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스테이트, 공간이란 뜻이에요. 저희는 이제 시각 예술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VS로 뭐 잡았었고요. 자, 이 VS를 가지고 본다면, 자, 이어져야 되죠? 뭐 이런 개념이겠죠? 자, 이렇게 유리관이 와서, 자, 얘가 뒤로 들어가서 일로 쭉 빠진 다음에, 뭐 여기로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S를 그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가서 뭐 S를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는 뭐죠? 스플라인인데, 자, 아우터, 즉, 그, 글자에 테두리로 돼 있어요. 자, 우리는 뭐죠? 글자가 한 줄기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자, 선을 그려줄 거예요. 펜 툴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자, 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자, 했으니까, 뭐 이렇게 곡선으로, 곡선으로 적당하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물론 선은 조금 나중에 조율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려주고 나중에 조율해 줄게요. 자, 선을 조율하실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자, 스플라인을 조율할 때는 포인트 선택 툴을 이용해서 뭐죠? 이동 툴이 눌려 있는 상태로 여기 있는 핸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쉬프트 키 누르고 계신 상태로 이 핸들을 잡아주시면 이 핸들이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길고 짧게.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줄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도 시켜주고. 또 핸들을 조율해주고요. 여기도 핸들을 조율해주고. 여기도 해주고.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V와 S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이 이제 사실 뒤에 깔린 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뒤로 보내줄게요. 얘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앞과 뒤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뒤로. 자, Z값 보시면 한 20 정도 입력을 해줄게요. 다시 정면 들어와서. 자, 그래서 일단 이 친구는 동일선상에 위치하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개의 점을 스케일로 Shift 누르시고 줄여주세요. 자, 위 옆으로, 그 다음 위로 줄이면 어떻게 되죠? 스케일 줄이면, 자, 평행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앞뒤로, 자, 수평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배치될 수 있어요. 즉, 이 친구는 일단 Z축으로 20만큼 가 있어요. 여기 있는 선들은 Z축 0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추가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나이프 툴, K죠? 우측 클릭한 상태에서 나이프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 점을 하나 추가해 주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뒤로 20만큼 보내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정면 들어와서 얘가 이 친구와 동일선상에 이렇게 위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이 두 개의 점들은 또 수평하게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조금 각지니까 폭이 점점 좁아지죠. 여기 이 폭이 좁아지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조율을 제가 하는 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부분 곡선 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엣지가 꺾여 있는 부분들 조율하는 법 옛날에 설명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각진 친구들이 있다라고 칠게요. 저는 어떻게 이 두 개의 점을 잡고 스케일 조율해주고 이렇게 각지게 완벽하게 조율해줬는데, 자, 여기를 곡선화 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이 점을 잡고 우측 클릭해서 어떻게 소프트 인터폴레이션, 우리가 아는 베지어라는 거죠. 핸들로 이용해서 소프트 인터폴레이션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느낌 아니죠. 이렇게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 여기는 점을 잡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챔퍼를 이용하면 편하다고 했었어요. 챔퍼. 자, 챔퍼에다가 적당한 레디어스 30 정도 지정해주고 apply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죠? 예,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우리는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는 이 점을 잡고 우측 클릭해서 챔퍼, 그다음 레디어스는 조금 많이 주자. 80 정도. 이렇게. 너무 많이 줬네. 10 10도 많네. 3 적당히. 5 이렇게. 그 다음 이 두 개의 사이를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주면 또 적당해질 것 같아요. 뭐 가운데다가 점을 또 하나 추가해서 얘도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로 조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자연스러워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 잊지 마시고요. 적당히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자, 보시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도 역시나 챔퍼를 이용해서 각을 부드럽게 돌려줘야 돼요. 저는 15 정도. 너무 많이 줬네요. 5 정도. 5 정도가 5보다 좀 더. 6? 네, 6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6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이렇게 각져 있는 부분도 우측 클릭해서 챔퍼 6 정도 주면 되겠죠.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바뀌지? 6 정도. 그래도 6 정도. 얘를 제가 일단은 하드 인터폴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6 정도 꺾어주고, 그다음 다시 소프트 인터폴레이션. 그래서 여기 있는 선들을 정면에서 조율을 해줄게요. 아까 거기서 해도 됐구나. 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선을 잘 조율해 주시고, 친구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어야 되죠. 적당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부드럽게 되게끔 여러분들이 조율해 주세요. 너무 이렇게 막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리고 마지막도 마무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마지막 이 친구도 간단하게 나이프 이용해서 한번 잘라주고, 마지막 점은 어떻게 뒤로 보내주고, 지금 뒤 20만큼,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어떻게 위아래로 평행하게, 이 친구를 제가 108에 위치값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되겠죠? 맞추고 동일하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그 일직선상으로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릴 거 다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챔퍼 이용해서 적당히, 물론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점은 조율하면 좋겠죠? 이런 점 같은 거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부드러워.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여기도, 사실 여기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 또 챔퍼.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적당히 조율해주면 좋은데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텍스트는 말 그대로 껍데기니까 이 껍데기 텍스트는 이제 지워주고요. 이 스플라인만 갖고 작업을 좀 진행해 볼게요. 자, 경로가 있어요. 어떤 원기둥이나 이런 선처럼 이루어져 있는 이런 경로가 있을 때 여기다가 원형 서클을 이용해서 두께는 한 5cm 정도 두께와 경로가 있다라고 하면 두께죠. 자, 서클은 두께고 이 친구는 경로예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으면 자, 넙스 모델링 중에 스윕 넙스라는 이 친구를 이용할 수 있죠. 스윕 넙스. 두께가 먼저, 경로가 두 번째로 가게끔 해서 계층 구조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두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형태가 되겠죠. 자, 제일 마지막 그 다음에 얘가 어떤 선과 연결되려고 이제 쪼그라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딱 끊어진 게 아니라 부드럽게 원형을 이루면서 쪼그라드는 거. 자, 즉 이거죠. 이 끝부분이 이제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스윕 넙스에 있는 캡과 필렛. 자, 저는 스타트 시작 부분, 선의 시작 부분과 엔드 끝부분에 캡과 필렛, 캡, 필렛, 필렛, 캡 입력을 해주고요. 한글판에 이렇게 써 있죠. 단면의 필렛 고정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constraint 이 친구를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할수 적당하게 입력해 주시고 수치도 뭐 4.3, 4.3, 4.3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깨지지 않게 작업을 해주세요.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얘는 일단 하나 복제해서 눈을 꺼 놓을게요. 저는 이제 보관용으로 놔두는 거죠. 보관 용도로. 자, 그래서 일단 서클을 이용해서 저는 두께가 좀 얇은 것 같아서 조금 더 키워줄게요. 7 정도? 7 정도. 조금 두껍게. 자, 그럼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네온 사인은 일단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유리관이 있고 그 안에 흐르는 뭐죠? 네온 사인이 존재할 것 같아요. 자, 어떤 식이냐? 자, 저는 재질 만들게요. 첫 번째, 트랜스퍼런시 키고 리프렉션이죠. 굴절률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율해 주세요. 1.25 이렇게. 자, 그다음 이거는 겉에 위치할 네온사인 유리관의 재질이고요. 그 안에 들어갈 재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루미넌스 발광체를 이용해서 작업하면 되겠죠. 발광 재질은 GI가 켜있냐 꺼있냐에 따라서 많이 판이하게 달라요. 루미넌스 재질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꺼있을 때는 플랫한 일러스트 같은 그런 벡터적인 느낌의 애니메이션을 표현해 줄 수 있죠. 예를 들어 지금은 저는 렌더 세팅에 GI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자, 이 친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입체감이 전혀 없고요.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죠? 평면적으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GI가 켜있으면 어떻게 되냐? 뭐 하늘색, 핑크색, 핑크색 좋아요. 핑크색 같은 걸 적용해주고,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제 빛을 실제와 같이 연산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발광, 빛을 발하는 물체가 되겠죠. 뭐 회색 벽을 준다 치면 얘는 이제 빛을 발하는 물체가 돼요. 자, 어떻게? GI가 켜있으면 렌더링 하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냐면요, 자, 이 스윕 넙스를 하나만 만들었는데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꺼운 스윕 넙스, 처음에 만든 스윕 넙스는 유리 재질을 입혀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복제한 스윕 넙스의 두께, 선의 그 뭐죠? 서클의 두께를
한 4cm 정도로 얇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자, 동일한 경로에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된 친구한테는 발광 재질을 부여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유리관이 있고 그 다음 안에서 빛나는 발광체가 존재할 수 있겠죠. 물론 투과되는 재질을 벗어나면서 빛이 발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이렇게. 자, 이래서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작업을 했는데 굴절되는 유리도 보이고 빛나는 뭐죠? 네온 사인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벽이라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 이제 반사되는 또 비춰지는 이 빛이 보이겠죠. 자, 일단 이렇게 루미넌스 재질을 이용해서 작업하실 때 빛의 밝기를 조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루미넌스 채널에 있는 브라이트니스를 이용해서 뭐 150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 더 밝아지겠죠? 이렇게 더 밝아질 수도 있고, 물론 근데 이렇게 150을 높으면 색깔이 밝아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밑에 보시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일루미네이션. 자, 여기서 제너레이트 GI 체크되어 있고, 자, 스트렝스라는 게 있죠. 강도인데 GI에 반응하는 강도를 조금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2배로 높이면 어떻게 되냐, 조금 더 밝아져요.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이건 200짜리, 이거는 700짜리. 확실히 더 강렬하게 빛이 바래지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빛이 밝게 나오면서 이렇게 조금 곰팡이 낀 느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때 GI, 에이리얼 라이트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완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이러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되죠?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는 네온 사인 느낌, 이걸 어떻게 우리는 각자 생각해 놓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거 이외에도 뭐 에이리얼 라이트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공간적인 조명도 조금 추가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위에서 떨어진 조명이라든지, 그죠? 위에서 떨어진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끄고요. 자, 한 가지 또 설명드릴게. 이런 거예요. 자, 보시면 돌아간 부분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할 수 있죠? 어떻게? 뭐 간단하게. 자, 스윙럽스 두 번째 재질은 이거 뭐죠? 유리 재질 에디터블 해버리면 돼요. 에디터블 해서 일단 하나로 합쳐줄게요. 저는 에디터블한 친구를 전부 선택해서 유리 재질은 하나로 커넥터 오젝트 플러스 딜리트 이거죠? 하나로 합체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검정색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폴리곤을 선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이다. 검정색이 돼야 될 부분들이 이쪽이다. 이만큼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특정 부위만 선택을 해서 검정색 재질 넣어주시면 되겠죠. 검정색 반사도 베이크만 반사, 그 다음에
플래널 이용해서 적당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쏙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두운 게 바깥에 깔려 있으니까 발광을 일으키지 않겠죠. 꽤 걸리네요. 네,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보이겠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아까처럼. 자, 그래서 이 네온사인의 라이트만 사용하시면 이런 느낌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그 외부적인 광원도 같이 활용을 해주세요. 자, 물론 포토샵 이런 걸로 후반 작업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왕이면 꼭 좀 올려주세요. 많이 올려주시고 VSL에 모션 스쿨이라고 있죠. VSL은 모션 스쿨에다가 게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11월 30일 자정까지. 자,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논다라고 가정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던 재미있는 거를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